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석 달간의 투자 결과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1년 동안 저는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냈을지에 대해서 계좌 공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최근 두세 달 동안 최근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분석 자료를 드렸거나 매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 종목들 중 진입에 대한 언급이 바로 나왔거나 여러분이 진입하셨을 만한 종목군 위주로 요약해봤습니다. 또한 제 계좌 공개를 통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PS 추가로 덧붙일 종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약 석 달간의 투자 성과를 요약한 표인데요.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익절한 종목은 다음과 같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 중인 상태로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손실 중인 상태로 진행 중인 종목이 있는데요. 이익과 이 손실 중인 것에 대해 승과 패를 매겨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이 70%라는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제 계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이따가 손실 중인 상태로 진행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개월간의 투자 성과, 손실로 마무리했던 종목들을 먼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손절을 잘 했고 하나시스템 유상증자,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때문에 손실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로보로보 그리고 KPX 생명과학이 보이시죠? 두 종목은 제가 1년 3개월 동안 매매를 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손절했던 종목이었고 정해진 기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일진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대한항공 유상증자, 삼성전기부터 소액이지만 SK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매매를 하면서 얼마의 수익이 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9,964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총 매매 비용은 792만원이 들었고요. 이 손익금액은 매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저는 1번 계좌의 경우 약 1억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낸 거죠. 몇 개를 매매했나 살펴봤더니 약 60종목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5종목도 채 매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거래일 수가 21일 거래일이라고 치면 저는 주식을 4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죠. 사실 이 종목 저 종목 급등주까지 같이 매매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매가 꼬여서 오늘날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1번 계좌는 중장기 계좌였고 확실하게 제가 아는 자리에서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자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말이죠. 다음은 손실 중인 상태로 진행 중인 종목들을 브리핑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DBI텍입니다. DBI텍은 3분기, 4분기 최대 실적 경신 예상 그리고 목표가 상향되었죠. 목표 주가를 기준 8만원에서 84,000원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락 이유는 모건스탠리의 삼성전자 하락 리포트가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죠. 게다가 글로벌 증시 조정까지 겹쳐서 1, 2, 어퍼컷까지 맞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DBI텍의 실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21년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최대 순이익 달성 예정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DBI텍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훌륭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도 동종 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 그리고 보통 10 아래이면 저평가 종목이라고 평가되는데 DBI텍의 퍼는 9.85죠. 게다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지는 호실적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하락이 없었다면 DBI텍은 7만원, 8만원까지 이미 달성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종목은 장기 포트폴리오 종목으로서 지속적 투자 요망이고요.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LG화학입니다.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GM에서의 리콜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주가는 반등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올 4분기 기대 이상의 성적표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이 하락했던 이유는 리콜 충격이 사실 가장 컸고요. 게다가 글로벌 증시 조정까지 같이 겹쳤었습니다. 대형주의 투자 심리는 따라서 약화되었었고요. 다시 올라오고 있고 4분기 실적 기대되고 내년까지 그 실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니 장기 포트폴리오로서의 매력 가치는 여전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에 삼성전기는 와이파이 모듈 사업 매각 진행했죠. 반도체 기판에 1조 원 넘게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원 유지라고 하는데요. 하락했던 이유를 보시면 역시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의 모멘텀이 약화되었던 탓입니다. 그로 인해 대형주 투심이 약화되었고 외인이 빠져나갔고 거기에 겹쳐서 글로벌 증시 조정까지 왔죠. 최근에 반도체 기판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오늘 삼성전기는 플러스 3%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덕분에 반등을 조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시면 21년 단연코 최고의 성적이 예상되고 EPS는 거의 2배로 뛰고 ROE도 마찬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준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장기 포트폴리오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오일인데요. 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확률이 높죠. 위드 코로나 가시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 그리고 겨울 환파 우려로 인한 재고 확보 수요로 유가는 4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이는 곧 S-오일의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이겠죠. S-오일의 21년 예상 실적을 보시면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 EPS까지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데브 시스터즈가 완벽한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물론 S-오일은 그 정도까지 오르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성적을 내고도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 지속적인 투자 요망 의견은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이고요. 포스코는 지난 3,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죠. 게다가 포스코는 매출 70조 시대를 열었죠. 역시 2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즉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성장치만 보더라도 3배 넘는 예상치를 부여받았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하락했던 이유는 철강 수요 둔화를 반영했고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대형주 투심이 약화되어 외국인이 나갔기 때문이죠. 근래 30만원 초반에서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가격 경직이 일어났고 중장기 포트폴리오로서의 매력은 여전하며 지속적인 투자 요망됩니다. 다음은 명신산업인데요.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제 직접적으로 부품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부품사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8,000원이라는 레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명신산업이 하락했던 이유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블록딜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신산업은 2018년 부채 비율이 아주 높았지만 해가 갈수록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해가 갈수록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준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적어도 목표 주가까지 말이죠. 네, 다음은 LNC바이오인데요. LNC바이오는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눈여겨보실 점은 LNC바이오는 영업이익률이 아주 훌륭한 회사인 사실 2020년 이후의 실적과 주가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이 하락했던 이유는 헬스케어 섹터의 모멘텀 약화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은 전혀 이상이 없으며 기업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해오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도 30%대로 상당히 준수한 역시 중장기 포트폴리오로서의 매력 가치 존재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이고요. 코리아 서키트의 최근 뉴스를 살펴보니 많은 양의 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000원 유지라고 합니다. 특히 2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주 큰 성장이 예상되죠. 게다가 코리아 서키트는 ROE까지 준수한 편이고요. 그럼에도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모건 스탠리 하락 리포트, 반도체 섹터의 투심 약화,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로서의 매력은 여전하고 DDR5 관련주 순환매 차례가 올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DDR5 관련주이죠. 하락 이유는 동일하고요. 증권사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4,000원 유지라고 합니다. 3분기 및 22년 최고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특히 22년 영업이익은 1,0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내년은 본격적인 수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인데요.
풍사는 구리 가격 강세로 이익 증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증거사 의견이 나왔고, 구리 가격 강세와 양호한 방산 매출을 반영해 21년과 22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19.7%, 5.5%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만원 유지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하락했던 이유는 구리 가격의 조정이 잠깐 일어나고 있고, 비철금속, 방산 섹터 투심이 약화되었던 탓입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증시 조정까지 같이 겹쳤었죠. 비중이 크지 않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중기 포트폴리오 러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종목 브리핑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은 손실 회피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 가장 떨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게임 참가를 제안하는데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받았던 10,000원을 도로 내놓고, 뒷면이 나오면 20,000원을 더 줘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받았던 돈을 도로 내놓고 운 좋으면 30,000원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10중 8구 게임 참가를 거절합니다.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10,000원을 지키기 위해서죠. 바로 이 실험이 행동심리학, 행동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데니얼 카노만, 아모스 트버스키의 손실 회피 성향 실험입니다. 이처럼 이익을 볼 기회가 있어도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 행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심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카노만에 따르면 인간은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손해를 더 크게 체감한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1이라면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2를 초과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실패를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기 쉬운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고비만 넘으면 성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실패가 예상되면 도전을 멈추기도 합니다. 실패를 원천적으로 피하면 최소한 현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죠. 주식시장에서도 손실 회피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주식 투자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건 손실을 싫어하는 성향이 다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오르면 떨어질 것을 유료에 팔고 미처 손절매할 겨를도 없이 폭락한 종목은 다시 오를 때를 기다려 처분을 미루게 되죠. 사실 팔아야 할 주식은 투자 가치가 아예 떨어져버린 폭락한 종목이죠. 그러나 손실이 현실화되는 것을 싫어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실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내고 정교하게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면 실패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은 계좌 분리입니다. 말 그대로 중기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따로 계좌를 분리해서 그 계좌에 접속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나누는 건데요. 단기 투자는 빠르면 하루, 내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단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니 2개에서 3개까지만 집중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 중장기 투자의 경우도 3개, 많게는 4, 5개까지만 종목을 선정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의 계좌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섞어서 한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지고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샘솟기 때문인데요. 계좌 분리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손실 중인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2월달쯤에 아마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저는 1월달에 카카오게임즈를 약 53,000원 초반에서 진입을 했었고요. 총 5개월 동안 인내했습니다. 위, 아래, 등락폭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를 무려 5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낮은 가격대에 최대한 주식을 모아가기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상승폭, 상승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우량주 위주로 필터링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마켓 타이밍이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차트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우리들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서 진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진입했다면 이 구간까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플러스 40% 정도 되더라고요. 2달 기다려서 플러스 40% 수익을 냈다는 것은 사실 꽤나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40%의 수익률이라면 꽤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주식 난이도가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헝다 리스크, 테이퍼링, 미국 정부의 디폴트 선언 여부, 금리, 유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대외적인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죠. 이제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는 덕분에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상상 속 존버와 실제 존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40%, 플러스 5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골짜기들을 정말 많이 넘으셔야 한다는 점, 노고 없이 사들일 수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오히려 처음에 쉽게 성공을 하시거나 쉬운 수익에 길들여지신다면 결국 수급 매매, 단타 매매에서 빠져나오시기가 힘들고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힘드셔도 기업 분석, 재무, 실적 분석, 우량주인지 아닌지 레포트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차트를 살펴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고 결국 시장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린이에서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빠르진 않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멀리 나가실 수 있도록 투자라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유튜버 슈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